이란이 맞는 이유가 뭐냐고. 방공망이 없어.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나라가 무너진 건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물 한 방울 때문이라는 거야. 세계 석유 매장 4위 나라가 수도를 버리겠다고 선언했어. 수천 년 동안 사막에서 물을 끌어쓰던 문명이 70년 만에 지하수를 다 말려버렸거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전쟁이 터지면서 한국한테 미친 기회가 온 거야. 천궁이가 첫 실전에서 96%를 찍었고 중동 전체가 한국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 숫자로 보면 이건 네 기름값이랑 장바구니에도 직격탄이야. 이란,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1578억 배럴.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야. 근데 이 나라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뭐라고 했냐면 수도를 옮겨야 합니다. 테헤란을 버리겠다는 거야. 석유 부자 나라가 수도를 포기한다고? 이유가 뭘까? 물이 없어. 숫자로 보면 소름 돋아. 테헤란 주요 저수지 5개의 평균 저수율이 5% 미만이야. 가장 큰 나르뎀이 2%, 라티안댐이 9%. 이것만이 아니야. 전국 19개 대형댐이 전부 저수율 5% 미만으로 고갈 직전이야.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란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거야. 2025년 가을, 이란 기상청이 관측 사상 100년 만에 완벽 건조 상태를 발표했어. 11월 초까지 전국 강수량이 고작 2.3mm, 평년 대비 81%가 줄었어. 근데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야. 이란이 스스로 만든 인재야. 이란에는 카나트라는 게 있었어. 쉽게 말하면 3000년 전부터 사막에서 물을 끌어쓰던 지하 통로야. 전국에 약 5만 개가 있었어. 원리가 기가 막혀.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만큼만 조금씩 꺼내 쓰는 시스템이야. 수천 년 동안 이자만 조금씩 빼쓰던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금은 절대 안 건드리는 거지. 근데 1950년대에 팔레비 왕조가 전동 펌프를 들여왔어. 그때부터 카나트고 뭐고 다 무시하고 전동 펌프로 지하수를 미친 듯이 퍼올리기 시작한 거야. 카나트가 하루에 한 컵씩 떠먹는 거였다면 전동 펌프는 양동이로 퍼붓는 거야.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지. 수천 년 동안 이자만 빼쓰던 적금을 70년 만에 원금까지 다 까먹은 거야. 5만 개 카나트 중 절반 가까이가 폐기됐어. 3000년을 버틴 시스템이 70년 만에 반토막 난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혁명 이후에는 더 심해졌어. 혁명 수비대 산하에 카탐 아람비아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수자원 마피아야. 등록된 회사만 812개, 정부 계약 1700건 이상을 싹 쓸어갔어. 경쟁 입찰 같은 건 없어. 다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구조야. 2005년부터 2018년 사이에 200건이 넘는 댐이랑 수로 프로젝트를 독점했는데 건당 5억 달러 이상이야. 돈은 들어가는데 물 관리는 엉망이야. 대저택을 짓는데 수도관은 안 깔고 수영장만 파놓은 꼴이야. 댐은 잔뜩 짓는데 지하수 관리 시스템은 개판이고 전국 지하수 우물의 절반이 정부 허가도 없는 불법 시설이야. 돈은 혁명 수비대 주머니로 들어가고 물은 계속 말라가고 국민만 목이 타는 구조. 그 결과가 뭐냐? 우르미아 호수를 봐. 한때 중동에서 가장 큰 호수 중 하나였어. 1995년에 320억 세제곱미터였던 수량이 98% 이상 증발해버렸어. 2025년 여름 나사 위성으로 찍어보니까 거의 완전히 사라진 상태야. 호수가 있던 자리에 뭐가 남았냐면 거대한 소금 평원. 바람이 불 때마다 소금 폭풍이 일어나서 주변 도시 사람들한테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물이 사라지니까 공기까지 독이 된 거야. 이게 그냥 호수 하나 사라진 얘기가 아니야. 물이 사라지면 농사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면 사람이 움직여.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어. 시리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극심한 가뭄이 왔고 농민 150만 명이 도시로 밀려들었어. 그게 2011년 시리아 내전의 주요 배경 중 하나였거든. 물이 마르면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면 나라가 흔들려. 부소련 아랄에도 마찬가지야. 무리한 목화 농사로 호수를 통째로 말려버렸어. 인류 최악의 환경 비극이라고 불리지? 이란이 지금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야. 석유는 땅에서 콸콸 나오는데 물은 한 방울이 없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액체가 석유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란에서는 물이 석유보다 비싼 거야. 안에서부터 뼛속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던 거지. 근데 이란의 물 위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밖에서 최후의 일격이 날아왔거든? 2026년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 본토를 때리기 시작했어. 미사일이 쏟아지고
쏘고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근데 이 전쟁에서 진짜 무서운 건 미사일이 아니었어. 물이었어. 안에서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던 이란의 물 시스템에 밖에서 마지막 한 방이 날아온 거야. 3월 7일 캐슘섬 담수화 시설이 타격당했어. 담수화 시설이 뭐냐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공장이야. 이게 하나 터지니까 30개 마을의 수도가 한 번에 끊겼어. 근데 진짜 연쇄 효과는 후제스탄에서 터졌어. 순서를 봐. 정유시설을 폭격하니까 발전소가 멈추고, 발전소가 멈추니까 물을 끌어올리는 대형 펌프가 고철이 되고, 펌프가 멈추니까 수천만 명이 단수. 정유소 하나 때렸는데 결국 물이 끊긴 거야.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환자한테 플러그를 벽에서 확 뽑아버리는 거야. 한 군데만 끊으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던 거지. 그게 현대전이야. 미사일로 물을 죽이는 전쟁.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던 이란한테는 치명타였어. 이란도 가만히 당하지는 않았어. 바레인 담수화 시설에 드론을 날렸고 쿠웨이트 송전선 6개를 파괴했어. 물을 무기로 당했으니까 물로 되갚겠다는 거야. 너네 물도 끊어버리겠다는 보복이었던 거지. 근데 이게 왜 진짜 무서운 줄 알아? 숫자로 보면 답이 나와. 카타르는 식수의 99%를 담수화 시설에 의존해. 99%야. 쿠웨이트, 바레인도 90% 이상이야.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바닷물을 정수해서 먹고 사는 건데 그 공장 하나 터지면 나라 전체가 목이 마른 거야. 수도꼭지 하나에 국가의 생존이 달려있는 구조인 거지. 그래서 사우디가 뭘 했냐? 담수화 공장을 요새처럼 만들기 시작했어. 최첨단 안티드론망을 깔고 정예 경비부대까지 배치했어. NWC 5개년 계획으로 프로젝트 1429개, 총 287억 달러를 물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어. 우리 돈으로 38조 원이 넘어. 수도꼭지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시대가 온 거야. 예전에는 유전을 지키는 게 안보였는데 이제는 물공장을 지키는 게 안보가 된 거지. 자, 여기서 핵심. 이란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맞은 이유가 뭘까? 방공망이 없었기 때문이야.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아내는 방어 시스템이 있긴 했어. 러시아제, 중국제. 근데 사실상 작동을 안 한 거지. 근데 여기서 한국이 등장해. 러시아제 S300, 중국제 HQ7. 이름만 들으면 그럴듯하지? 근데 초등학생한테 람보르기니 줘봐. 잘 몰아? 못 몰아. 이란이 딱 그 꼴이었어. 비싼 장비만 사다 놓고 그걸 운용할 네트워크가 없었던 거야. 조기 경보위성도 없고 통합 지휘 시스템도 없고. 미국이 개전 초기에 통신망을 먼저 날려버리니까 방공 레이더가 다 눈이 멀어버렸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된 거지. 자, 여기서 핵심. 이 장면을 중동 전체가 지켜보고 있었어.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 우리도 이란처럼 당하면 끝이다. 이 공포가 중동을 휩쓸었거든. 그러면 방공망을 사야 되는데 누구한테 살 수 있어? 이스라엘.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에로우3.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근데 아랍 국가한테 안 팔아.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미국, 패트리어트 있지? 근데 한 발에 55억에서 82억 원이야. 생산 라인도 밀려 있어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러시아, 중국? 방금 이란에서 자기네 장비가 고철이 된 걸 전 세계가 봤는데 누가 사? 남은 게 한국이야. 천궁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 미사일이 어떻게 나왔냐면 90년대 말에 러시아 기술을 들여왔어. 불공사업이라고. S-400에 쓰이는 미사일 기술을 가져와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발전시킨 거야. 발사 방식은 러시아에서 따오고 요격 기술은 패트리어트 방식을 접목했어. 러시아랑 서방 기술의 합성체지. 근데 지금은 러시아산 부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완전 독자 수출이 가능해. 숫자로 보면 천궁이가 첫 실전에서 뭘 했냐. UAE에 배치된 상태에서 이란 공습이 터졌을 때 약 60발을 쏴서 96% 명중률을 찍었어. 패트리어트가 첫 실전이었던 걸프전에서 몇 프로였는지 알아? 미 육군 수정 추정이 50%고 MIT 분석은 10% 이하야. 천궁이는 첫 실전에서 96%. 패트리어트가 수십 년에 걸쳐 도달한 수준을 단번에 넘어버린 거야. 가격? 천궁이 한 발에 약 15억 원, 패트리어트 한 발에 55억에서 82억 원. 4분의 1 가격에 성능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야. 사드 요격탄은 한 발에 166억 원이거든. 중동 입장에서 선택지가 뭐가 있어? 근데 한국 방공망은 천궁이 하나가 아니야. 저고도에는 비호복합이 있어.
30mm 기관포에 미사일까지 달려있지. 그 위에 천광이라는 레이저 무기가 있는데 이게 진짜 미쳤어. 한 발 쏘는데 2,000원이야. 커피 한 잔 값으로 드론을 떨어뜨리는 거야. 이란이 쏘는 샤히드 136 자폭 드론은 대당 수천만 원짜리야. 그걸 2,000원짜리 레이저로 잡아. 중고도의 천궁이, 고고도의 엘셈, 한국판 사드야. 거기에 라엠디까지, 한국판 아이언돔이지.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방공망 전층위가 다 깔린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한국밖에 없어. 이 상황에서 UAE가 뭘 했냐? 2026년 3월 8일 C-17 수송기로 대구공항에서 천궁이 요격탄 30발을 긴급 공수해 갔어. 그러면서 원유 600만 배럴을 먼저 건네고 추가로 1,800만 배럴까지 해서 총 2,400만 배럴을 확보해줬어. 한국 하루 원유 소비량이 280만 배럴이니까 약 8에서 9일분이야. 미사일 가져가면서 원유를 쏟아부은 거지. 숫자로 보면 지금 한국 주요 7개 방산기업 수주 잔액이 110조 원을 돌파했어. 전년 대비 24% 증가야. 2026년 방산 수출 전망이 역대 최대 3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조 6천억 원. 천궁이만 봐도 UAE 35억 달러, 사우디 32억 달러, 이라크 3조 5천억 원어치를 수출했어. 근데 이 전쟁이 한국한테 기회만 준 건 아니야. 네 기름값이랑 장바구니에도 직격탄이 꽂혔거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어. 중동 석유가 전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바닷길이야. 전 세계 원유의 20%가 이 좁은 물목을 지나가거든. 전쟁이 터지면서 이란이 여기를 막아버렸어. 결과 브렌트유가 2월 말에 배럴당 70달러였는데 3월에 119달러 50센트까지 치솟았어. 60% 폭등. 1990년 걸프전 이후 최대 월간 상승이야. 이게 네 장바구니에 어떻게 꽂히냐? 유가가 10%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이 0.71% 올라가. 석유 관련 산업은 6.3%야. 그게 결국 네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에 다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 소비자 물가가 0.2에서 0.4%포인트 추가로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 원달러 환율도 3% 뛰었고, 한국은 연간 에너지 구입비가 150조 원이야. 전쟁이 3개월 지속되면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지고 1년 가면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74달러까지 간다는 시나리오도 나왔거든. 그리고 하나 더. 한국 물 스트레스 지수가 85.5%야. 세계 최고 수준이야. 1인당 가용수자원이 세계 평균의 6분의 1에서 13분의 1밖에 안 돼. 2025년 8월에 강릉에서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내렸잖아. 이란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닌 거지. 정리하면 이래. 이란은 3,000년 동안 지켜온 물을 70년 만에 스스로 말려버렸어. 거기에 전쟁까지 터지면서 방공망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가 목격했고, 그 틈을 한국이 96%라는 숫자 하나로 뚫고 들어가서 중동 방산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했어. 근데 동전의 뒷면도 가야 돼. 한국이 방산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에너지랑 물이라는 근본적인 약점은 그대로야. 기름값 오르고 장바구니 무거워지는 건 지금 네가 체감하고 있잖아.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